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8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종이한 사안의 결정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군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군사정보입니다. 군사정보면 국방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일본과 미국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더니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라는 반발이 미국으로부터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한미 동맹이 맺어진 1954년 이후에 이렇게 미국이 직설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가지고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의 위기입니다. 비판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독도 방어 훈련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훈련에 대해서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완전히 일본 편을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이런 중대한 결정은 발표하자마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실무자가 해서요.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가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이해를 받았다고 했는데 미국이 당장 우리가 이해해 준 적 없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맹 외교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의도한 것이냐 아니면 실수냐입니다. 실수면 바꾸면 됩니다. 이것을 종료 결정을 취소하면 됩니다. 종료 결정을 취소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소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취소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미래가 암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여기에 끌려가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 대책은 한국이 문재인과 분리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한국을 끌고 들어가서 동반 자살하는 것을 막으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야, 촉구, 탄핵 등등인데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약점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5년 임기 동안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탄핵밖에 없어요. 이게 내각 책임제 같으면 벌써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안보에 치명적인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중심제가 강력한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안보를 지키니까 남북 분단 상태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좋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사람이고 김정은을 위해서 국민들과 국익과 국군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것은 나라가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서 거듭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다. 유감을 나타냈는데 이 내용이 거의 최후 통첩 수준입니다. 형식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VOA에 인터뷰를 해서 국무부가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라고 딱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워딩이 국익에,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국익이 아니에요. 한국의 국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기능을 해야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래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견제하고 한국, 일본, 미국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거다. 이겁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반된다는 말을 하면은 그 뒤에 액션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치는 문재인 정권을 그럼 적으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함축성까지 띈 아주 결정적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VOA에 대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 내용을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이건 딱딱한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한일 군사 동맹의 핵심인 한미일 군사 동맹의 핵심인 한일 정보 보호 협정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적 도전이라 하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이니까 이것을 절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문재인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외교적 은사로서는 특히 동맹국에 대한 표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의 독도방어 훈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나왔어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든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 발언은 뭐냐?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암이란 것은 리앙쿠르락스, 이 독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케시마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리앙쿠르암, 이 바위 암자입니다. 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 않다. 참 우리 군대를, 우리 국군을 아주 코미디로 만드는 논평입니다. 이 논평 자체가 지금 도대체 독도를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운 나라가 있다면 그건 북한 빼고 누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독도를 무력 점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헌법에 묶여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체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령이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독도에다가 상륙전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것도 대규모 방어훈련을 하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반일 감정 선동용으로 지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시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볼 생각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왜 독도에 그 병력이면은 저기 백령도, 연평도 방어훈련하는데 돈 쓰는 게 낫지.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서 미국은 리앙쿠르암의 영유권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편도 미국 편도 아니지만은 그 방어훈련을 지금 할 때냐 이런 이야기죠. 이어서 우리 미 국무부는 이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보다 더 직설적인 이야기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힘든 과정 끝에 체결한 협정이다. 이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매우 걱정한다. 여기 딱 문재인이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한국 정부의 결정, 뭐 한국을 하는데 요새 특이한 게 미국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문재인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한국을 분리하겠다는 거죠.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문재인이 독단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자유진영에서 북한을 호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북한 주민 이렇게 분리를 하죠. 김정은이 북한이 아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독재자니까 김정은과 북한 주민 분류해가지고 북한 주민 우리 편,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미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입니다. 여기서 이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소미아라는 말은 이거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소미아라고 부르고 싶지만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고 부르야 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공식적인 용어인데 지소미아라는 용어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암호가 되어 버립니다. 이 암호가 되면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게 됩니다. 이 좌익들이 쓰는 용어 전술 중에 하나가 약자를 쓰는 겁니다. 약자. 이 약자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이렇게 풀네임으로 불러줘야 되고 줄이더라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직도 시한이 있다. 이게 발효가 될 때는 시한이 있습니다. 아직도 통과한 상태예요. 그 시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한 전에, 파기되기 전에 고쳐라, 바꿔라, 취소하라는 겁니다. 취소하라. 일종의 최후 통첩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취소하라. 이러니까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사람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그 무역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것을 취소하면은 우리도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이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안보 문제와 무역 규제를 하나로 링크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문재인이 결정을 했는데 이걸 취소하면은 결정적 타격을 받을 텐데 일단 진퇴양난인데 하나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바다 이 실수가 아니다. 바라는 바다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친북, 반미, 반일, 반한적 역사관과 전략 개념에 비춰 보면은 한일 관계를 파탄내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미동맹을 해체함으로써 핵무기를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 중심으로 한반도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원한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오히려 실정을 내가지고 스스로 주한미군 빼버리고 한미동맹 해체하도록 하는 것, 그래 하여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